당첨이 된다 할지라도 5대5의 확률이니까 야, 이렇게 되면 조금 그렇지, 좀 아쉬워지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아까 이제 그 봉담 차이, 에버랩스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깔고 들어가는 얘기를 좀 한번 했었고, 이렇게 해서 봉담 차이 쪽으로 해서 쭉 옛날의 영상들을 보시는 게 아마 이 동네를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요번 시간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표 홈페이지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평면도도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나 잠깐 내가 뭘 본 거 같은 모양이 왜 이런. 이것도 심란해지네. 하여튼 자, 청약 일정 다음 주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청약들을 하시고요. 중도금이 60%가 그냥 전액 무이자로 해서 간다고? 야, 이거는 정말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요즘 중도금 60%인 데를 그렇게 무이자로 해서 진행하는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주택이 이미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청약 가능하고, 세대원, 그러니까 세대주 말고 세대원, 이런 분들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서 세대주, 아빠 혼자 청약을 하던 게 이제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막 청약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 자체는 좀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숫자는 좀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옛날보다 많이는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땡큐다. 근데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지어놓으면 판상형 이거 타워형인데 이렇게 해서 지어놓으면 조금 이쁘지가 않은데, 아니 주흥건설에서 이렇게 원래 잘 안 짓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해서 그려놨지? 이게 완벽한 혁신설계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하여튼 좀 보자고요. 자, 브랜드 중흥 S클래스, 중흥 같은 케이스는 이제 광교 같은 데서도 대박이 났었고, 예, 중흥건설 괜찮습니다. 잘해요. 자, 사업 소개를 보시게 되면은 동아지구 2블럭, 자, 지하 3층서부터 25층 8개 동 806세대, 공급이 그 중에서 364세대야. 어우, 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생초까지 해서 63세대까지 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 사업 소개는 여기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전편에서 다음 부동산 보면서 말씀드렸던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내용들이랑 해서 이런 게 좀 다 들어가져 있어야지. 왜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또 나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동호수 배치표. 항상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동호수 배치표에서 북쪽이 어디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뭐 1시 방향 해서 그냥 무난하게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근데 가끔씩 5시, 6시, 7시에서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목차? 범례? 범례라 그러나 이것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72타입이 막내 노릇을 하고 있는 거고요. 628개 세대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주력 물건이 이제 84 타입인 것이고 101 타입이 맏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59 타입이 없어. 지방으로 가게 되면 지방으로 가게 될수록 서울에서는 5984가 기본 공식이지만 지방에서는 8459가 기본 공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에서의 그 금액하고 지방에서의 그 금액하고 같아. 그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항상 가장 큰 타입의, 그렇지, 여기 있구나. 얘네들에서부터 먼저 조망이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뭐 거의 이 정도면 그냥 뭐 남양, 남동양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붙여도 될 것 같고, 학교 부지가 여기 들어가 있구나. 그럼 좋지. 그럼 매우 좋죠. 예. 학교 부지 같은 케이스는 학교가 높아봤자 한 4층 5층 정도 높이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층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냥 조망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학교가 들어가 있다 최고야 이거는. 근데 남쪽에 중상이 들어가 있다, 중심상업용지, 그러면 이거 다 죽어나는 거예요. 다 그늘이지, 햇빛 보기 힘들어. 그죠? 자, 일단 한번 보시자고요. 101 타입에 여기 1, 2호 라인밖에 없구나. 여기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107동하고 102동에
그 층수를 서로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바로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102동하고 107동. 102동은 24층, 25층이고 107동은 22층, 23층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별 의미는 없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101 타입이면은 101 타입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101 타입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으면 하나는 102동에다 빼지 말고 107동에 1, 2호 라인에서 101 타입이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는 여기 왜 102동에다 빼? 그럼 여기 뒤통수가 보이잖아. 106동으로 빼놓든지 아니면 105동으로 빼놓든지 그랬었어야지. 아니면 108동으로 빼놓든지. 하여튼 전면동을 보장을 해줬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101 타입에다가 당첨이 된다 할지라도 5대5의 확률이니까, 야, 이렇게 되면 조금 그렇지. 좀 아쉬워지지. 뒤통수 보면서 이게 좋겠어? 가장 큰 평형인데 거기에 대한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건 좀 보장을 해줬어야지. 그게 안 돼서 이제 조금은 아쉽고, 이렇게 되면 이제 청약 경쟁률이 조금 속된 말로 후달려지죠. 이렇게 되면은 좀 확률이, 그러니까 84A가 여기 뭐 잔뜩 있는데, 그럼 차라리 84A를 부담 없이 넣어버리는 게 나은데, 차라리 하나, 둘, 셋, 넷, 다, 열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 13개. 요거 조만 괜찮다. 요거, 예, 이렇게 해서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조망이 길게 나오잖아. 그 조망에 대한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고, 6호 라인에서 요 사이로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기는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래도 1, 2, 3호 라인보다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 102동에서 나가는 5호 라인도 동간거리는 좀 길게 나가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도의 폭이 넓어. 여기 101동에서 나가는 5호 라인도 마찬가지고, 청약 넣을 때 이거 계산 잘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72 타입은 어디 있는 거야? 72 타입은 여기 3호 라인, 이게 타워형이겠지? 예. 일단 로얄동하고 로얄층이 어디인가, 그리고 이제 조망에 대한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주 출입구를 보시면서 여기가 좀 사람들이 좀 많겠는데, 그리고 이제 출입구의 방향이랑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옆에 부지를 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까 금액표를 봤는데 일단은 뭐 5억대 초반, 근데 지금도 사실 5억대 초반이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긴 해. 서로 이렇게 매교역에서 수원으로 가든, 뭐 여기 화성봉담에서 수원으로 가든, 물론 이제 매교역이 훨씬 더 가깝고 그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뭐 훨씬 좋긴 좋지. 그리고 이제 수인분당선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메리트는 다 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높죠. 정말 무시무시하게, 예, 무지막지하게 어마무시하게 높죠. 근데 가성비로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의 자금력이 약한 젊은 친구분들한테는 여기만한 데는 솔직히 없어요. 서울 수도권 인근에서 여기만한 데가 없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따져본다 할지라도 저는 그냥 단연코 여기 아니면 검단, 딱 두 군데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뭐 여주는 안 가봤어, 원주는 안 가봤어, 부산 뭐 화성 뭐 어디는 안 가봤어, 맨날 돌아다니는 게 일인데, 근데 여기만한 데는 없는 것 같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의 그 현실적인 젊은 사람들이 건들 수 있는 금액대에서. 근데 여기 뭐 나중에 지하철까지 여기로 딱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은 봉담 완투 쪽으로 해서까지는 빠진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은 신분당선 타고 강남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금액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저는 여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위에 올라가면 또 수인분당선이 이미 오목천역이랑 다 옆에 어천역이랑 다 있기 때문에 좋지. 저는 여기 진짜 엑설런트한 그 진짜 원픽이야. 저한테는 진짜 여기 개인적으로 원픽입니다. 진짜 나중에 얘가 효자 노릇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뭐 금액이 저렴한데 여기서 뭐 뭘 바래. 그냥 대충 이 정도 있으면 됐지. 그죠? 자, 프리미엄. 단지 밑으로 해서, 그것도 남향으로 해서 학교가 두 군데나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만 있어갖고 초품화 해도 이제 대단한 건데, 두 가지 학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쾌적한 힐링 아파트, 주변에 이제 뭐가 이래저래 있다고 하는데, 대단지 도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 자체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고, 물론 이 근처 옆에 있는 그 약간의 상가들이나 이제 이런 게 조금 그렇긴 해. 근데 그건 나중 되면 다 바뀌어. 그럼요. 그게 다 돼 있는 데를 들어가고 싶다. 그럼 강남으로 들어가야지. 아니면 수원 매교에서 15억, 16억 주고 들어가야지.
근데 여기는 앞에 일자가 탁 빠지고 그냥 4억대 뭐 5억 초반 이렇기 때문에 자 이마르 그리고 CGV 예, 그래서 다 있을 건 다 있으니까 여기도 사람 사는 다 있어. 예, 괜찮아요. 그리고 봉담지구 와우 효행까지 해서 이제 여기 나중에 다 풀 세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여기도 못지않게 괜찮아질 겁니다. 이제 그때 가서 매교 쪽의 시세랑 같이 키 맞추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죠. 광역교통망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도로교통을 원래 보는 게 아니에요. 철도교통을 보는 거지. 철도교통을 안 써놨어. 얘네 왜 그래? 이게 도로가 분명히 중요한 요건이긴 한데 그 도로 중에서도 철도교통이 있고 도로교통이 있고 도로교통 중에서도 자가용길이 있고 버스길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서는 거기에 어천역이랑 그 수인분당선도 있고 이런 거를 왜 그렇게 표현을 안 해놨을까 아쉽다. 자 7위 타입 보겠습니다. 평면 이거 하려고 한 건데 좀 말이 길어지면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7위 타입은 여기 역시 이제 꼭지점에 이제 딱 들어간 위치죠. 그러면서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관 들어가서 팬트리 있고 뭐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요따만 하니까 7위 타입이든 8위 타입이든 다 비슷해. 요따만 하니까 사람들이 타워형에다가 청약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갖고 분양권 시장에선 전혀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입주장 시장에서도 거의 비슷해 사실은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있는 메리트는 양창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좋아요 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채광과 환기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타워형은 그러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양창으로 해서 나가게 된다. 이건 정말 집이 밝기는 밝아. 예, 좋아요 진짜. 그래도 판상형이 일단은 우선입니다. 애들방 2개 있고 여기에 있는 데드 스페이스는 뭐지? 왜 욕실이 참 이게 자이 뭐 레미안 힐스테이트 뭐 포스코 도샵 이런 거랑 다르게 여기가 원래 사실 화장실 들어갈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욕실을 이쪽으로 해서 빼버렸네. 주방 있는 쪽으로 해서 옆에를 욕실로 뺄 게 아니라 여기는 사실 또 발코니를 또 이쪽으로 빼놨구나.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지. 팬트리 주방 팬트리 공간. 요건 설계 조금 아쉽다. 여기에는 무슨 수도 설비가 이제 옆동에서 들어간 게 있나? 이렇게 왜 여기에다 생뚱맞게 데드 스페이스를 줘버렸는지 그거는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7위 타입이 이제 타워형으로 해서 빠진 것도 아쉬운데 이 정도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옵션 같은 건 이런 건 하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간에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최소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안 해요. 절대 안 하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고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 에버랩스 밴드 있으니까 이쪽에다 대고 질문하시면은 다 답변해 드릴 거예요. 자 84 타입 앞줄에만 걸리면 돼. 그러니까 확률이 제법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드레스룸이 이 정도 사이즈는 나와줘야 된다고. 일단 넓잖아. 이게 바로 여자들의 로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 2, 3, 4 4베이 판상형에다가 마통풍 나오는 구조, 이게 판상형 구조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안 돼. 판상형인데 마통풍이 안 돼. 그럼 이것도 분양권 받아서 또 작살이야. 골치 아파져.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하시야 하는 공간, 여기 이만큼의 공간, 주방과 거실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야 집이 넓어 보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방 팬트리도 넓게 잘 나와 있고 드레스룸도 넓게 잘 나와 있고 발코니가 옆에 별도로 있으면서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가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구조예요. 그러면서 주방형을 아일랜드 하나 주고서 일자형으로 해서 와이드 키친으로 해서 빼버린 케이스입니다. 야 이거 참 잘 뺐다. 좋아, 마음에 든다. 예, 팬트리 공간도 이 정도면은 뭐 쏘쏘. 자 그리고 84B 타입을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케이스는 타워형이네. 이것도 여기 꼭지점에 있는 거라 타워형으로 해서 빼버리게 됐는데 원래 옛날에 저 막 블로그 쓰고 할 때 유튜브 나오기 전에 타워형은 원래 언급도 안 하고 그냥 이런 건 패스합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여기 안방에다 발코니 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완충 공간, 그러니까 외부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공간까지 해서 마련을 해줬고 드레스룸은 이 정도 있으면 작은 거고요. 아까 84 타입 봤죠? 욕실을 왜 이렇게 놨어? 욕실이 이렇게 안방으로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문 열려면 딱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해놓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 다 이렇게 한번 꺾어져서 들어가죠. 그래서 욕실이 이 위치에 있었다고. 이 위치에.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풍수적으로는 좀 그래. 예. 그렇지. 여기에 팬트리가 들어가는 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원래 팬트리 공간이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었어야지. 야, 여기를 그냥 통으로 빼버렸네. 여기 뭐 다른 거 벽이나 이런 게 없이. 요거는 설계 잘했다. 예. 양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설계를 잘했습니다. 침실 1번, 2번에 대해서 뭐 저는 딱히 언급할 그건 없고, 예, 욕실 이쪽으로 해서 여기도 이렇게 또 데드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희한하게 해놨네. 뭐 그런가 봅니다. 그러려냐고 넘어가야지, 그죠? 101 타입이죠. 예, 이걸 101 타입을 하나 뒷동으로 빼놨다고 내가 그렇게 욕을 했던. 아유, 진짜. 자, 여기 같은 케이스는 야, 1, 2, 3, 4 그냥 완전 그냥 4베이 판상형에다가 반방, 거실, 침실 1, 2, 예, 그리고 주방이랑 있으면서 마통풍까지 가능하게끔 그냥 교범대로 딱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예요. 4베이 판상형에다가 마통풍, 이 두 가지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이만큼의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상당히 좋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야, 이거 침실 3번까지 잘 빼놨다 진짜. 침실 3번 이제 사실상 팬트리 공간이 되겠지. 그러면서 발코니 2번이라 해서 양쪽에 다용도 시리즈건 이렇게 해서 양쪽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가 주부님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활용하기가 좋거든. 양쪽으로 잘 됐어. 잘 만들어 놨어. 예. 여기서는 저는 솔직히 따로 이렇게 막 흠 잡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잘 만들었는데. 예. 102동 뒷줄에만 안 걸리면 돼. 102동.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봤는데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한 번씩은 들어가 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평면도 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뭐 마감재라든지 실제 창문의 사이즈라든지 애들 방에서의 그 창호가 반창인지 풀창인지 이런 것도 좀 구분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떠들었죠. 일단은 좀 편집할 때 시간을 많이 쳐내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궁금하신 거 있고 그러면 일단 무조건 여기 에버랩스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지간한 질문들은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유료 상담을 해서 진행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 자막에 나갈 거예요. 1800-5703. 예. 한 5만원 주고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 맞춤형으로 해서 다 한 20분 그냥 떠들어 제끼죠. 항상 다 20분 이상 떠들어. 예. 그래서 여기 아파트 청약을 하는 게 좋아요 말아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해서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청약 가점이랑 주머니 사정이랑 애들 뭐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랑 남편 직장이랑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변수를 다 고려를 해갖고 본인에게 적합한 집을 선택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부분을 어떻게 짜야 할 것이냐. 7위 타입으로 해서 들어갈래? 아니면 8사 타입으로 해서 들어갈래? 아니면은 뭐 경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쟁률을 좀 생각해서 좀 선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청약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바빠요. 예, 방송 한번 하고 나면 그래도 전화 많이 들어와. 그리고 한 번 했던 사람이 다음번에 또 찾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좀 들을만 했나 보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게 제 전화번호고, 예. 무료 질문은 여기, 유료 상담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플리즈. 빠이빠이.